안녕하십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면 아무래도 뼈가 약해져 부러지기 쉬워지는데요. 골절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까지 고려하면 골다공증은 결코 가볍게 여길 질환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소 식습관을 약간만 신경 써도 골다공증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금일은 골다공증에 좋은 의외의 대박식품 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당뇨 환자가 귤을 먹기 위한 기준과 곰팡이 없이 귤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내용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칼슘 섭취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인데요. 정말 슬프게도 체내에서 저절로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매일 적정량의 칼슘을 먹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만 50세 미만은 1000mg을, 만 50세 이상은 1200mg의 칼슘을 매일 먹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귤 한 개에는 약 145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잔멸치 2큰술을 먹었을 때 90mg의 칼슘을 섭취하는 꼴이라고 하니 귤의 효능이 이 정도로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음식이죠. 귤에는 칼슘뿐 아니라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귤의 과육에 하얀 실처럼 붙어있는 실껍데기를 귤락이라고 합니다. 귤락은 식감이 좋지 않고 별다른 맛이 없다는 이유로 떼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귤락에는 과육 못지않게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귤락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헤스페리디라는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여 방광염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또한 모세혈관의 삼투압 조절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 질병 발병을 예방하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헤스페리딘은 모세혈관 저항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투과성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부종 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귤을 섭취하면 모세혈관이 튼튼해져 각종 질병을 예방하거나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귤을 먹을 때는 갈아 먹거나 즙을 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귤락을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생으로 먹는 게 건강에 좋겠습니다. 더불어 귤은 껍질까지도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엄청난 과일인데요. 귤 껍질에도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귤 껍질에는 과육보다 헤스페리딘이 2배에서 5배까지 많이 들어 있으며 풋귤 껍질일수록 헤스페리딘 함유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또한 귤의 색깔을 내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시켜 항암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귤 껍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귤 껍질을 잘게 썰어 일주일 정도 말린 후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거나 잼을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귤 껍질 속 흰 부분의 비타민 B는 비타민 C의 기능을 보강하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껍질을 우려내 차로 먹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귤 껍질의 떫은 맛으로 인해 먹기 꺼려지는 것이 지당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껍질을 먹는다는 그 자체로도 뭔가 좀 꺼림칙하죠. 이럴 때는 귤 껍질을 입욕제로도 쓰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따뜻한 목욕물에 몇 조각 넣으면 끝입니다. 여담으로 귤 껍질 안쪽 흰 부분에는 왁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성분이 있어서 유리 그릇을 닦는 데 써도 괜찮습니다. 또한 육류나 해물 요리를 한 뒤 냄새가 스며든 도마에도 귤 껍질로 살살 문지르면 냄새가 줄어드는데요. 전자레인지를 청소할 때 전자레인지 속에 귤 껍질을 넣고 1분 정도 살짝 돌려주시면 냄새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소독 효과도 어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실천할 수 있는 귤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귤은 달달한 음식이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당뇨 환자는 귤을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드셔도 무관합니다. 혈당 수치가 안 좋다고 해서 참다 보면 오히려 화병만 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내하는 것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이 차라리 나은데요. 귤을 적당량 섭취하면 과일 속에 든 미네랄, 비타민, 식물 영양소 등의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작은 귤 2개 정도만 드실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귤은 단순당 함량이 많다 보니 혈당을 급격히 상승하게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단순당은 다른 당뇨에 비해 소화와 흡수가 빨리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많은 양의 단순당이 몸속으로 한 번에 유입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체내 지방 합성을 유도하여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과일을 조심해서 적정량만 드셔야 하는데요.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기 위해 반드시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귤을 상하지 않게 더 오래 그리고 더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귤은 역시 관리에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과일인데요. 보통 귤을 냉장고, 야채 칸에 넣어서 보관하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냉장고에 보관하면 귤의 맛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실온 보관하게 되면 귤이 금방 상해 버릴 수 있겠죠. 따라서 귤은 3, 4도 정도의 온도 85, 90 정도의 습도인 장소가 귤을 보관하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서늘한 느낌이 나면서도 동시에 난방을 켜지 않은 방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닐봉지나 상자 속에 여러 개의 귤을 한꺼번에 담아 보관하면 빨리 상하게 되는데요. 귤끼리 맞닿으면서 수분이 발생하여 곰팡이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귤들을 일정 간격으로 떨어뜨려 두거나 표면이 서로 닿지 않게끔 신문지나 종이 등으로 감싸는 게 좋습니다. 귤을 보관하는 상자의 바닥엔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깔고 혹시나 귤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즉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만 떼어내고 먹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는 발진과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니 괜히 버리기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 버려주시고 곰팡이가 피지 않은 귤은 세척 이후 드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골다공 중에 좋은 귤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 소중하신 분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다 같이 건강해지는 것이 곧 모두의 행복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